예, 밥 먹고 왔습니다. 네, 제가 내림을 하다가 이 슬로프 낚시를 하게 됐죠. 우연히 이걸 접하게 됐고, 그게 나중에 밸런스 속구질이라는 걸 알게 되고, 본격적으로 일본 스타일의 바닥 낚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다른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달랐던 게 이제 찌 자체가 달랐고요. 그 다음에 채비도 달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때 낚시하던 곳들이 수심이 한 2.5m 이런 곳이 주로 많았어요. 이제 그 제가 사는 지방에서는 3m 채 안 되는. 그리고 그때는 처음에는 목줄 길이가 30에 36 고정이었습니다. 이게 뭐 40에 47 혹은 뭐 35에 42 이 정도 이해도 없었죠. 그냥 30에 36 고정. 근데 이때 내림은 얼마였나 하면 20에 25, 그 다음에 뭐 25에 30, 30에 35.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맥스였어요. 맥스. 다른 경우는 20에 23, 30에 33 이렇게 단차가 3c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다고 느꼈죠. 거기다가 떡밥도 완전히 달랐죠. 어떻게 달랐나 하면 우리는 당고하, 당고동, 바라케마하 이게 거의 공식. 우리도 그땐 잘 모르니까 이거 외에는 거의 안 쓰고 좀 지나면서 당고하에다가 페레소코, 그 다음에 막 그 지버력 극강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천하무쌍 이런 거 썼죠. 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근데 여기는 어분, 보리보리, 그 다음에 찐버거. 저는 거의 이걸 별로 안 써봐서 자세히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건탄을 만들어서 구사를 했습니다. 찌도 다르고 채비도 다르고 사용하는 떡밥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투척도 달랐죠. 이거는 떨구어 넣기 플러스 50에서 70. 여기는 무조건 뻗어 던지기. 이것도 달랐어요. 그리고 밥달기도 달랐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밥달기는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 이또 사토시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형태. 여기는 이런 형태였어 전부. 그 다음에 집어제 같은 경우는 밑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되돌림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되돌림이라는 걸 보려면 목내림이 있어야 했고, 그래서 목내림을 다 시키고 밥이 풀리면 되돌림이 시작되고, 되돌림 중에 입질이 나오면 공략하고, 이런 형태였고, 여기는 내림은 되돌림 개념이 없었어요. 목내림 중에라도 입질이 나오면 까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 그리고 여기 착지도 되돌림을 보는 게 아니고
착지되어 있는 그 순간의 입질을 보고, 그러고 회수입니다. 회수. 속공이기 때문에 오래 지지고 보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낚시는 공간 개념으로 구사를 하고, 이 낚시는 평면 개념으로 구사를 해요. 기본 개념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운영을 하다 보면 입질을 포착하는 형태인데, 이거는요 운영이랄 게 없고 그냥 입질을 포착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질을 내기까지의 과정이랄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근데 말은 집어인데 그냥 막 폭탄처럼 확 터뜨려 놓고 이 안에 어디 얻어 걸리면 입질 나오면 그냥 챔질하면 돼요. 근데 속구찌리는 집어군 자체가 좁아요. 요 안에다 고기를 모아놓고 여기서 잡아내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리모래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림한다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진짜 정통 내림을 하는 분들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는 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훨씬 가까워요. 근데 이름은 내림 그러면서 내림이나 속구질이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통 내림 하시는 분들은요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림하고 속구질은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내림은 낙하 중이건 뭐건 어떻게든 빠른 입질을 공략하는 게 내림이에요. 속공이죠. 근데 속구줄이는 그게 아니고 입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낚시할 때 구사하는 게 채비는 이 속구줄이 스타일로 해놓고 공략은 내림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짬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도 뭐 되긴 되겠죠. 고기 잡히면 뭐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림은 떡밥의 풀림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림은요 원래는 떡밥의 풀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어제는 풀고 들어가고 공중에서부터 터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 이렇게 생긴 그 원탄형 집어제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착지와 동시에 풀립니다. 특히 잡어가 좀 있다 하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떡밥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얕은 수심에서는 그래도 돼요. 근데 깊은 수심은 그렇게 해버리면 탄착군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꽝 칠 수 있습니다. 내림 하시는 분들에게 수심 3m 이상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내림 세팅으로는. 근데 일단 내림은 그렇게 구사를 해요. 그러니까 집어제도 풀고 시작하니까 제대로 집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 먹이용은 원래는 훑어 달기를 하죠. 아니면 조그만하게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는 풀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방에 먹인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속구찌리는요 풀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풀리냐 하면 어디서 풀리냐, 얼마나 풀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터트리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착지 후 풀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먹이용도 풀림이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똑같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게 이쪽에 가까운지 이쪽에 가까운지 잘 보세요. 예, 무조건 똑같다 그러면 안 되고요. 예. 하여튼 이 간격이 존재합니다.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두 개의 낚시를 옆에서 같이 보면서 저는 이걸 선택을 했잖아요. 이 선택의 제일 특징이 뭐였냐면 튜브톱이었습니다. 다른 채비는 사실 구별하면서 개념이 잘 없었죠. 근데 튜브와 솔리드,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찌가 있어요. 전설적인 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눈에 딱 띄게 써야 돼. 어작, 유피 이런 찌가 있어요. 어작은 발사로 만든 부력이 높지 않은 그런 솔리드 찌이고요. 톱 길이도 제법인. 유피는 갈대로 만든 그 감도가 굉장히 좋은 찌입니다. 저는 두 개 다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유피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낚시에 더 가깝습니다. 유피치는. 그래서 저는 유피 극세 튜브를 즐겨 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부 내림을 하니까 튜브 톱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저렴하면서도 쓸만한 찌가 있었어요. 그게 조이산업에서 나온 통공작 튜브톱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본형으로 생겼어요. 지금 제가 한번 떠올려 보면요, 톱 구경은 1.2에서 1.0 되고 보디는 한 튜브 톱이고요. 튜브 이고 보디는 한 6.0 통공작, 6.0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리 길이는 한 5cm, 5.5 정도 카본, 이게 다예요. 가격도 쌌어요. 요즘도 이게 시중에 사진이 서로 쌀이나 모르겠네. 이게 전설의 찌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가치토끼 대표님도 대표님은 기억하시겠죠.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그 옛날에 그 보라색 그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낚시터에 가서 이걸 사용하면요, 튜브를 썼다고 띄웠다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튜브 톱은 띄울 낚시용, 솔리드는 바닥 낚시용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이게 되게 웃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요, 이게 거의 낚시터에서는요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꽂아 가지고 고기를 못 잡으면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쓸 거잖아요. 근데 이걸 꼽아 가지고 내림을 잘 하는 사람들과 대등하거나 우위를 보여버리면 바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심 체크해가지고 확인시켜주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솔리드는 밥을 못 잡아주는데 그래서 바닥에 붙이는 건데
튜브는 띄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 톱을 얼마나 톱 구경이 얼마야라야 이 밥을 잡아줄 수 있나 이런 개념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튜브 톱을 쓰면 2단화 취급을 당하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이 낚시를 했던 이유는요, 이게 정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위로 딱 미련 조금도 안 두고 넘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왕이면 본류를 해야죠. 본류. 그래서 했는데 뭐 지금까지 후회 없이 이 낚시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본류가 아니고 정석적이지 않았다면 저는 이 낚시 안 합니다. 메커니즘이 거짓말이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맞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토종붕어 낚시에서 내림 낚시로 잠시 내림 낚시를 하다가 이 슬로프 낚시에서 본격적인 밸런스 속구찌리로 넘어오게 됐죠. 실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시는요, 속구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구사를 하지만 이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 전율이 있습니다. 속구찌리를 하면. 근데요, 제가 이 낚시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낚시터에 갔습니다. 갔는데 고기가 바닥에만 있다. 그러면 뭐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 올림을 할 수도 있고 내림을 할 수도 있고 속고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고기가 떠 있다. 그러면 중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중충의 메커니즘은 속고와 같단 말이죠. 올림과 내림은 여기서 구사할 수가 없죠. 고기는 있는데 구사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 와야 돼요. 전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가 입질하는 걸 알 수 있다? 모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림은 고기가 입질하는 것 중에 대부분을 몰라요. 먹고 올리면 그때 알아요.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막 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지. 봉돌이 봉돌 붙인 낚시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봉돌 붙인 낚시를 했습니다. 원래 찌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찌들은 원래 우리 스타일이 아니고요. 일본 일제강점기 때부터 유입돼 들어온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눈금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깃털 뭐 이런 거 가지고 부표식으로 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끝보기 같은 그런 형태들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우리 올림 낚시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낚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뭐 우리나라 일본에게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 문화들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거 가지고 낚시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일본인들이 와서 한 낚시가 봉돌을 붙인 낚시입니다. 이걸 오모리 베타라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계량종 떡붕어가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헤라부나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이 붙인 봉돌 낚시에서부터 진화를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중층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입질하는 것을 모르는 게 돼버리죠. 우리도 올림 낚시 하면 떡붕어가 먹습니다. 그죠? 근데 찌를 쭉 올리고 먹죠. 먹는데 그 찌를 올린다는 거는 입질 순간이 아니고 입에 물고 이동하는 거죠. 근데 떡붕어 같은 경우 토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애들이 한 번에 먹지 않고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막 하는데, 그러다가 바늘에 걸려주면 다행인데 안 걸리면 그만인 거예요. 고기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옆에 오면 알 수 있을 정도의 낚시가 좋아요. 입질뿐만이 아니고 건드림도 나오잖아요. 옆에 와서 수류만 일으켜도 고기 왔구나 이러고 안단 말이죠. 그래서 물속을 알 수 있어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층 낚시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효율을 따지니까 좋다 나쁘다는 선호도죠. 그런데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중층 낚시보다 좋은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낚시는 공간 낚시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표층까지 이 영역을 전부 커버할 수 있어요. 붕어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올림 낚시와 내림 낚시는 여기 있는 애들만 공략할 수 있어요. 애들이 여기 있어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냥 공략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올림이 좋다, 올림 스타일이 좋다, 찌 움직임 소란스럽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번 쭉 올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올림한다. 당연히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내림 빠른 입질 나오면 무조건 채는 게 좋다. 과정이고 뭐가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그게 좋다 이러면 하는 거죠. 그런데 효율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효율충들은 이거를 하셔야 만족감이 와요. 아니면 이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괜히 다른 거 붙들고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물속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너무너무 궁금해. 그런 사람들도 못 참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이 낚시를 하는 거예요. 공간 개념의 낚시잖아요. 공간. 2차원적인 것과 3차원적인 것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떡붕어 낚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왜곡됩니다. 자꾸 이것도 저것도 다 비슷해 라고 하는 분들은 공간 개념으로 이 낚시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타나
유형층이죠, 층. 이게 자체가 없는 개념이에요, 다른 낚시에. 근데 타나 잡기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그걸 어떻게 그냥 막 몽뚱그려 비벼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낚시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그래도 이 찌올림이 좋다. 그냥 한방 사냥하듯이 기다리는 거 좋다. 그럼 올림 하시면 돼요. 그래, 난 내림 스타일이 좋아. 내림 하시면 되고. 근데 다만 동일 조건과 동일 기능에서 어떤 상황에도 고기가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대응이 된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중축 낚시, 떡붕어 낚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 거를 뭐 이렇게 차용해서 써도 별로 쓸모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 공부를 하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겁니다. 제가 할 때는 이런 자료 자체가 없었으니까 저는 그걸 보람으로 여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재밌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궁금한 거는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 남기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상세하게 답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